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의원님 저희 폴리뉴스에서 이렇게 처음 뵀는데요. 예, 폴리뉴스에서 이렇게 처음 인터뷰하면은 나중에 승승장구하게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경선 캠프에서 네. 열심히 뛰셨잖아요. 네. 예.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선대위 발족이 된 지 한 달 정도 됩니까? 아직 한 달 좀 안 됐습니다. 좀 안 됐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선대위가 너무 이제 규모가 크고 거대하다 보니까 약간 기민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김인성, 예. 예. 그래서 원래 선거 캠프는 기민성, 창조성, 그다음에 속도라는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캠프는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민주당 선대본의 가장 큰 이 특색은 그 원팀이다. 원팀 선대이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팀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특유의 어떤 그런 강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선대위에 잘 녹아나고 있지 않다. 이런 지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보면은 상당히 좀 심각한데도 아직 경선이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여전히 이렇게 후보가 불안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책임 있는 정치인이 하고 근데 그 부분이 제대로 통제도 안 되고 지금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들었습니까? 네, 저도 이제 충남 상임선대위 위원장을 제가 했습니다. 경선 때. 예. 근데 이제 우리 충남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고. 충남도 치열했잖아요. 예. 실제로 이제 충남이 첫 경선지다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들 했는데 경선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지금 중앙에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원래 여의도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변방 출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과 화학적 결합을 하는데 약간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 한 달 정도 지나면 뭔가 좀 이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원팀 정신 발휘되면서 잘 굴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예비 컷업 때 한때 좀 위기가 있었잖아요. 이게 컨셉을 좀 이렇게 메시지도 좀 이렇게 부드럽게 온화하게 이렇게 바꾸면서 지지율이 좀 떨어졌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 컷업 후에 본경선 들어가 가지고는 이재명 다음을 되찾아야 된다. 뭐 이렇게 됐던 적이 있는데 지금 상당히 보면은 또 가동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팀이 되다 보니까 당에서 요구가 많을 거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다음을 좀 이렇게 물타기 한다고 그럴까? 좀 완화시키려고 하는 요구도 좀 있어 보이긴 해요. 그래서 좀 점잖아야 된다. 말을 줄여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경선 초반 국면하고 비슷한 상황이고 또 우리 당내 분위기는 그래도 이재명이 이긴다 이런 좀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지금 선거는 당이 예를 들면은 윤석열 후보 컨벤션 효과로서 지지율 차이가 지금 10 내지 15%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컨벤션 효과니까 좀 조정된다 하더라도 지금 당 지지도가 떨어지는 거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다 이래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당이 사실은 새로운 후보가 정해졌으니까 후보에 맞춰서 변화를 같이 해나가야 되는데 그 변화에 좀 약간 속도가 느리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당 지지율도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후보 지지율은 사실 떨어지진 않고 있거든요. 다만 컨벤션 효과가 없었을 뿐이지 30%대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이 지지율이 좀 올라가면서 당이 선거를 좀 견인해주는 측면도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동안 원팀 구성에 너무 사실은 매몰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거기에 방점이 찍히다 보니까 내용에 충실하지 못한 측면도 좀 있어 보입니다. 의원님이 볼 때는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한테 뭘 가장 기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한테 기대하는 것은 역시 실력과 결단력, 추진력. 소위 말하면 지금 우리 시대 이제 위기 시대잖아요. 대전환의 위기라고도 하고 이 위기의 시대에
뭔가 결단하고 추진하고 실천하는 그래서 성과를 내는 이런 사람을 리더로 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한테 그런 리더십을 요구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옛날에 시장하고 지사 시절에 인터뷰를 해보면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더라고. 네, 맞아요. 이게 국민들이 실제 삶에 있어가지고 네. 그걸 개선하고 좀 더 나은 삶을 가져가기 위한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한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거대 담론보다는 네. 뭔가 실천 가능하고 네. 약간 이제 저항이 있겠죠. 어떤 정책이든지 바꾸려고 하면 기득권층에 그동안 그 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받았던 기득권층들의 저항이 있긴 하지만 그러한 저항들에 굴하지 않고 잘 결단하고 추진했던 그 성남시 8년, 경기도 4년에 보여준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아주 뭐 큰 일은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작은 일도 아니고 우리 생활과 민생과 직결된 작은 일들에 대한 아이디어가 더 많고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작은 일들이 많으면 물방울이 모여서 냇물이 되고 냇물이 모여서 강물이 되듯이 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그 실용적인 그런 정치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그 이재명 후보 하면은 정책 공약에서는 어쨌든 기본소득 시리즈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실천 가능한 부분으로 점차 해나가 있다. 이런 건데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뭐 이렇게 AI 시대에서는 실제로 이거는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네. 일거리는 줄어들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이 사람이 노동을 통해서 뭔가 제품을 만드는 시대라기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자동화된다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그 생산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의 손 발을 필요로 하는 노동력은 필요로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 노동력은. 그랬을 때 일자리가 부족했을 때 최소한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의식은 아마 어느 누구라도 다 갖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 보수 쪽에서는 우리 내부 진영에서도 이제 그걸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기본소득은 나눠주는 게 아니거든요.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고 지역화폐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거는 경제 정책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 이건 복지 정책이라기보다는 물론 복지 정책이라는 측면도 있죠. 근데 이게 경제 정책이라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보는 거죠. 막연하게 생각하는 기본소득 이렇게 나눠주는 거하고 다르다는 이야기. 그렇죠. 현금으로 주는 기본 우리가 이제 복지 그러면 현금 살포 뭐 이런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현금 살포가 아니고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거거든요. 지역 화폐는 지금 골목 저희 자영업이 한 24% 정도 되잖아요. 전체 차지하고 있는 포션이. 근데 이 자영업을 어느 정도 살릴 수 있는 수단이라는 거죠.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지역 화폐를 그 지급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역에 살면 당연히 지역에 살면 서울의 수도권 인구 집중도 피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 사실은. 지역이 어렵기 때문에 살기 어렵고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서울로 몰리는 거거든요. 그걸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 거죠. 한편 따지고 보면. 근데 그러니까 지역에서 지역 화폐를 통해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고 한다면 지역에서 뭔가 살 수 있으니까 경제 활동하고 할 수 있으니까 지역에서 굳이 서울까지 올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서울 와도 사실은 뾰족할 수도 없는데 서울 와서 사는 것도 인생 뭐 팍팍한 인생을 살 텐데 굳이 서울까지 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화폐를 통한 기본소득은 이거는 복지가 아니고 경제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께서도 그렇게 보고. 그러면 그 시점은 뭐 늦출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어려운 것은 이제 재원 문제인데요. 당장 가능한 재원이 연간 50만 원 정도, 연간 1인당 50만 원이면 25조 정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25조는 우리가 매년 경제 성장률에 의한 자연 증가분으로도 가능하다. 좀 더 우리가 욕심을 낸다고 한다면 세출을 좀 조정해서 한다고 한다면
100만 원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뭐 이런. 그랬을 때 그게 경제에 미친 영향 클 것이다. 그럼요. 그러니까 지역 경제가 다 돌아가니까 이재명 우리가 후보 경험을 말이 했잖아요. 하면 입증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봤을 때 네. 실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네. 재난지원금 지역 화폐로 줬을 때 골목 상권이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네. 골목 상권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매출이거든요. 네. 그래서 매출을 올려주는 것이 근본적인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대출, 뭐 무이자 대출 이런 것은 언젠가는 갚아야 될 돈인데 어제 보도 보니까 국가 가계 부채가 국가 총생산량을 오버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요. 그렇더라고요. 35개 OECD 국가 중에. 그건 무슨 얘기냐면 국가가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개인한테 다 각자 도생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인이 살아나려면 빚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밀리고 그 부채가 가계 부채가 올라가고 은행은 이 어려운데 최대 이익을 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것 중에서 국가는 부자인데 국민은 것이다. 이 말이 참 그런 이야기는 콕콕 지금 와닿는 이야기인데. 과거에 이제 일본이 그랬거든요. 네. 일본이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국가 부채는 52%, 지금 50% 정도 되죠. 국가 부채 비율이. 국가 부채 비율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보통 선진국 캐나다 같은 데도 한 128% 정도 되더라고요. 미국도 그 정도 되고 일본은 200%가 넘고. 그런데 국가 부채 비율이 52% 정도면 국가는 부자인 거죠. 따지고 보면. 근데 개인은 가계 부채가 뭐 전체 총생산의 양을 오버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자면 기재부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편성하고 수립하고 하는 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정 정책인 거죠. 그게 재정 정책이니까 그것에 근본적인 전환이 있어야 되겠네요. 보니까. 저도 뭐 동의하고요. 기재부를 뭔가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에 이재명 후보도 아마 이제 집권을 하게 된다면 기재부 이렇게 끌고 가지는 않을 거라서 그렇게. 기재부가 제일 막강 파워라 그러던데. 기재부 막강 파워죠. 왜냐하면 돈을 걷고 돈을 집행하는 것까지 그 두 가지 권한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권력자인 거죠. 대통령 말도 안 듣는 게 기재부인데 뭐. 그러니까 당선되시더라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재부. 그래서 이제 기재부 옛날에 이제 MB 때 이게 이제 기획재정위원회하고 재경부가 합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된 거잖아요. 근데 분리해야 되겠네. 분리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너무 거대한 조직이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조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기재부가 금고를 지키는 역할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돈을 어떻게 써서 우리가 미래 먹거리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런 로드맵까지 기획했던 데가 이제 기획예산처고, 이제 재경부는 돈을 거두고, 이제 그게 재경부 역할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역할을 안 하려고 하는 것. 좀 소홀하죠. 국가가 미래 지속 가능한 국가가 되려면 사람한테 얼마를 투자하고 기업한테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를 매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 먹거리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임시국회는 또 합의 안 하면 못 하잖아요. 그렇죠. 정기국회에서 이재명 표 예산과 법안들을 갖다가 간절시켜야 된다. 이거는 뭐 대선 전략에서 뭐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일 수 있다 보는데 그 현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정부에서는 예산 부족을 앞세우면서 그러니까 지금 벌써 난색을 표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정부를 최대한 설득을 시켜야죠. 또 때에 따라서 이제 야당도 설득을 시켜야 되고 야당도 이재명 후보가 어제 제안했잖아요. 윤석열 후보한테 야 한번 같이 논의해보자. 지금 제일 어려운 지금 우리 여야 후보가 만나서 논의해보자 라는 정도까지 어제 던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 후보의 의지는 뭐 하여튼 강한 것은 분명하고 또 우리 당도 적극적으로 백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정부를 어떻게 설득해내느냐 이제 이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네. 그 야당도 국민이 한테 도움되는 방향이라면은 무조건 반대하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글쎄요, 이제 야당에서는 선거 전에 하는 것은 매표행위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했었고 과거에 이번에는 아직 답이 없잖아요. 반대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들이 지금 유리한 국면인데 이걸 자기들 논리로 이제 반대를 할 수 있겠죠. 일부 언론들은 이제 부정적이고 또 여론조사도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좀 높은 것 같고. 근데 어떤 정책이 꼭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고 해서 우리가 필요한 정책을 안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지사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